강수씨, 우리도 퇴근해야죠. 그래야겠네요. 보미씨, 어제 꽃배달 부탁 들어줘서 고마워요. 근데 강수씨, 미안해요. 강수씨가 보낸 거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약속 못 지켰어요. 막상 아줌마 얼굴 보니까 강수씨가 보냈다는 얘기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말해버렸어요. 잘했어요. 뭐 큰 비밀도 아닌데 괜찮아요. 아줌마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눈물을 글썽거리시더라고요. 그랬어요? 고맙고 면목 없다 하시면서 아들 하고 메시지 왔는데 저도 그 문자 보고 울컥하더라고요. 아무튼 보미씨 메신저 역할 하느라 집에도 바로 못 가고 고생했어요. 에이, 고생한 거 없어요. 저도 오랜만에 아줌마 얼굴 보고 좋았어요. 세리도 보면 좋았을 텐데 외출했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세리씨랑 셋이서 같이 만나요. 근데 이제 동생 됐는데 아직 세리씨라고 불러요? 갑자기 세리야, 오빠 이렇게 부르기는 힘들더라고요. 시간 지나면 언젠가 그렇게 부를 날이 오겠죠. 그런데요, 보미씨. 보미씨한테 고맙기도 해서 밥이라도 사고 싶은데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오늘요? 와, 좋아요. 강수씨가 밥 사준다는데 시간 없어도 시간 내야죠. 근데 날씨도 더운데 밥 대신 지난번처럼 맥주 마시면 어떨까요? 근처에 새로 오픈한 데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지금 나갈까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강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미씨 은근히 술 좋아하시네요. 보미씨가 모범생 스타일인 줄만 알았는데 아닌가? 그동안 공부에 집중하느라 그랬는데요. 저도 이제 직장인이니까 술도 마셔보고 좀 즐겨야죠. 근데 마셔보니까 은근 술이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아빠가 왜 자주 와인을 드시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두 사람이 얘기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보미씨, 여기 엄청 크고 분위기 좋네요. 언제 이런 데가 생겼대요? 저도 우연히 지나가면서 봤는데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아직 초저녁이라 손님이 많지는 않네요. 여기 창가 쪽에 자리 있네요. 그러면 일단 500두 잔 시킬까요? 안주는 골뱅이 소면 어때요? 완전 좋아요. 잠시 뒤 잔이 부딪히고 맥주의 거품이 두 사람의 입술을 적셨습니다. 보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요. 강수씨는 어머니가 밉지도 않으세요? 좋아하시는 꽃도 기억하고 있다가 선물할 생각까지 하고 강수씨처럼 착한 사람 처음 봐요. 사실 그러기까지 한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을 바꿔먹자 생각했죠. 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니까 고맙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어릴 때 술도가에서 부모님하고 형들에게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진짜 행복하게 자랐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엄마가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그런지 늘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있거든요. 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다가 물었습니다. 우리 형수님이 회장님과 결혼하시면 엄마가 되는 건데 그래도 친엄마의 자리를 채우지는 못하겠죠? 아마도 그렇기는 하겠죠. 그런데 마 대표님이 정말 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결혼하시면 우리 외할머니하고 같이 사시겠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아빠는 화를 내셨지만요. 어떻게 우리 아빠보다 할머니를 더 챙기실 수 있으실까요? 할머니 성격에 같이 사실 분은 아니지만 이번 일로 오빠랑 저랑 완전 감동 먹었잖아요. 아마도 형수님 마음은 정말 진심이실 거예요. 사실 저희 형제들도 그 얘기 듣고 반대하기는 했지만 우리 형수님 마음 씀씀이는 하늘만큼 땅만큼 큰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도 처음엔 마 대표님이랑 결혼하는 거 엄청 반대하셨는데요. 지금은 완전 달라지셨다니까요. 두 분이 우리 남매보다 더 친해지신 것 같아요. 우리 형수님 마음이 그렇게 따뜻한 분이니까 우리 형제들도 술도가에서 같이 살자고 다 불러들이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다 같이 모여 사는 거 불편하지는 않나요? 원래 같이 자랐던 형제들이라 별로 불편한 거 없어요. 사실은 형수님이 제일 불편하시겠죠. 그래도 그런 내색 없이 우리 형제들 다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강수 씨가 형수님을 왜 그렇게 존경하는지 알겠어요. 우리 아빠도 마 대표님의 그런 모습에 반하셨을까요? 사실 처음엔 안 그러셨거든요. 제가 방송에 나온 마 대표님 보고 미인이라고 하니까 아빠가 뭐가 미인이냐고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지금은 마 대표님 보는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하고 재밌어요. 이 말에 두 사람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막상 결혼한다고 하면 서운한 마음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아빠가 너무 오랫동안 혼자 사셔서 전 아빠가 재혼하시길 바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 교수님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아빠가 싫다고 계속 거절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수님이 성격이 좀 이상하시더라고요. 그분하고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그래요? 그럼 아버님이 보미 씨보다 사람 보는 눈이 더 낫다는 건가? 그런가 봐요. 인정하기 싫지만 완전 인정. 오늘 보미 씨랑 여기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느긋하게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오랜만에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앞으로 우리 이런 시간 자주 가져요. 그러면 저야 너무 좋죠. 말로만 생명의 은인이니 가까운 사이니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도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동안 출생의 비밀 그런 골치 아픈 문제 신경 쓰느라 괜히 우울 모드로 살았는데 이제 그러지 말아야겠어요. 와, 이제야 원래 강수 씨 모습이 돌아온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강수 씨가 뭔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래요? 강수 씨가 원래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고 느끼긴 했지만 이번에 그런 큰일을 겪고 나서 한층 더 어른스러워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호프집 입구 쪽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나 봄이야. 봄이 맞지?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낯익은 목소리, 바로 봄이의 학교 동기이자 친구였습니다. 산뜻한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진짜 봄이 맞구나. 졸업하고 얼굴 한번 보기 힘들다 했더니 어떻게 여기서 보게 되니? 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정말 반갑다. 너도 여기서 약속이 있는 거야? 나 여기서 오늘 소개팅 있어서 온 거야. 근데 같이 있는 분 누구셔? 봄이 너 남친 생겼구나. 봄이는 순간 당황하며 아니야. 남친 아니야 하고 말하면서 강수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회사 같은 부서 동료야. 인사해요. 내 친구 서현이에요. 강수가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만나서 반가워요. 강수 씨. 이렇게 인사를 하며 친구는 봄이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와, 이 남자 잘생겼는데 완전 내 스타일이야. 나중에 나 좀 소개해주라. 그때 친구의 핸드폰이 울렸고 그녀는 전화를 받으며 살짝 멀어졌지만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배탈이 나서 못 온다고? 그럼 책임지고 딴 사람이라도 보내야지. 어렵게 성사된 건데 하더니 큰일 났네 하고 울상을 지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온 친구는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곧바로 봄이를 보며 의미심장한 웃음을 띄었습니다. 한봄, 부탁 하나만 하자. 오늘 여기서 소개팅한다고 했잖아. 근데 친구 한 명이 갑자기 펑크를 냈어. 부탁인데 네가 그 친구 대신 만나주면 안 될까? 안 될 것 같아. 서현아.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 강수 씨랑 같이 있는데 갑자기 그런 부탁하면 내가 강수 씨한테 미안하지. 그럼 내가 직접 부탁해볼게. 하면서 친구는 바로 강수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강수 씨 오늘 처음 만나 실례인 줄 아는데 사정 좀 봐주세요. 봄이 소개팅 좀 하게 해주세요. 제가 나중에 맥주 거하게 쏠게요. 아까부터 상황을 보고 있던 강수는 순간적으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나랑 봄이 씨가 가까운 사이라고는 하지만 정식으로 사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소개팅을 막을 자격이 있나? 그래도 내 눈앞에서 다른 남자랑 소개팅하면서 웃고 있을 봄이 씨 상상하기는 정말 싫은데. 친구는 제발 부탁이에요 애원하듯이 말하면서 강수를 재촉했습니다. 침묵하던 강수는 드디어 결심했다는 듯이 봄이 씨 소개팅 못 나갑니다. 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친구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왜 못 나가요? 봄이가 남친 아니라고 하던데요. 이 말에 강수는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똑바로 그녀를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사귀고 있어요. 저 남자친구 맞아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서현은 어이없다는 듯 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수는 식은 땀이 났지만 회사에 소문나면 안 되기 때문에 봄이가 말하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이런 핑계까지 덧붙였습니다. 평소 거짓말도 못하고 이런 일에는 순발력도 없는 자신이 어떻게 이런 말들을 바로 내뱉고 있는지 강수 자신도 신기할 지경이었습니다. 뭐야 봄이야 남친이라고 진작 말하지. 내가 무슨 소문을 낸다고 숨기고 그래? 민망하네 진짜.
친구는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난 저쪽 테이블에 가 있을게. 나중에 전화해 봄이야. 하면서 친구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가 멀어지자 보미는 빨개진 얼굴로 강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했어요? 강수 씨 우리 사귀는 거 아니잖아요. 강수는 숨을 고르며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보미 씨가 다른 남자 만나는 걸 상상해보니까 싫더라고요. 저도 제 마음이 어떤지 오늘 확실히 알게 됐네요. 강수는 보미를 향해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 말 남자답게 책임질게요. 보미 씨 우리 오늘부터 일을 할래요? 보미는 놀란 듯 한참을 바라보더니 잔을 들어 살며시 부딪혔습니다. 좋아요, 건배해요. 오늘 우리가 사귀는 첫날인데 축하해야죠.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여름밤 호프집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엔 묘한 설렘이 맥주 거품처럼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보미를 만난 강수는 아무도 못 듣게 오늘 우리 일 됐어요. 하고 소근거렸습니다. 그런데 보미가 강수를 휴게실로 불러냈습니다. 강수 씨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강수 씨 형수님이 곧 우리 엄마가 되는데 우리 사귀어도 되는 걸까요? 강수는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 얘기 나도 생각해봤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정말요? 우리가 형수님이랑 살고는 있지만 장수 형이 돌아가신 순간부터 형수와 시동생이라는 법적인 인척관계는 끝난 거라고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형수님이 가족이라고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형수님은 자유로운 신분인 거죠. 그러니까 형수님이 한 회장님이랑 결혼하셔도 또 우리가 사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결혼하게 돼도 법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아무 제약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니 벌써 무슨 결혼 얘기까지 나와요? 강수는 진지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 얘기는 아직 꺼낼 땐 아닌데요. 나중에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관계가 족보가 좀 복잡해 보일 순 있겠지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까지 복잡할 필요는 없다는 거 이제 알았죠? 보미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이제 겨우 사귄 지 2일인데 그런 거 생각하면서 머리 아프지 말아요. 내가 보미 씨 남자친구라는 것만 생각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와 강수 씨 왜 이렇게 멋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법적인 것까지 자세하게 알아요? 사실 저도 궁금해서 어제 잠 안 자고 검색해봤어요. 나 보미 씨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재미로 사귀어볼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보미 씨처럼 해맑고 예쁜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이요? 이 말에 보미는 이런 사람이면 믿고 기대도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 한켠이 든든해졌습니다. 강수와 한봄이 드디어 사랑스러운 커플이 되었네요. 두 사람의 좋은 소식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셨죠? 이제 독수리오 형제를 부탁해 마지막 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어떤 이야기로 마무리될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강수와 보미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개인적인 상상에 의한 스토리로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드라마를 좋아하는 엄마 드라마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